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학 챕터 2의 정전기학에서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다섯 번째 강의는 이제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지금 점전하들이 모여있는 집합이 있어요. 이런 점전하들이 모여있는 집합이 있고 뭐 Q1, Q2 해서 뭐 QI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점전화가 이루어진 이 집합 주변에 한 점 A에서부터 A에 놓여있는 전하 라지 Q를 B라고 하는 지점까지 이제 끌고 가는데 내가 이 Q를 움직이는데 한 일이 얼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이 점전화 집단이 전하 BQ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죠? 이 점전하에 BQ에 작용하는 힘은 이 그룹이 만드는 전기장을 E라고 하면 그때 그 작용하는 전기력은 이 그룹이 만드는 전기장 E 곱하기 이 전하량 Q입니다. 그게 이 Q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점전하들이 Q에 작용하는 힘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내가 이 BQ를 갖다가 A라고 하는 지점에서부터 B까지 끌고 가는데 작용하는 힘은 E를 구하려면 그때 내가 외력을 작용해야 되는데 그때 작용하는 외력은 전기력과 크기가 같고 전기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을 해서 요 실제 BQ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 되게끔 물체를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물체를 등속 운동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BQ에 작용하는 일을 할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 되게끔, 그래서 오로지 내가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하고만 관계가 되게끔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그때 작용하는 나의 힘은 전기력과 크기가 같고 아, 방향은 반대인 그 힘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Q를 움직이는 A에서부터 B까지 내가 이 Q를 움직이는데 작용한 힘 F는 마이너스 FE가 되고, 그리고 그때 힘은 마이너스 Q 전기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스칼라곱, 그 라인 엘리멘트의 스칼라곱을 취해주면 그때 그게 내가 어떠한 전하 BQ를 A라고 하는 지점에서부터 B까지 움직이는데 한 일이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주면 전기장 E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의 음의 미분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여기 있고 여기도 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부호에 포텐셜을 미분을 해주고 그걸 놈을 다시 적분을 해주니까 제자리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Q times V B 지점에서의 포텐셜과 마이너스 A 지점에서의 포텐셜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한 일은 이 물체를 움직이는데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했는지는 관계가 없이 경로에 무관한 엔드 포인트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그 기준점 A라고 하는 처음 지점 레퍼런스 포인트를 무한대로 잡고 그때 무한대에서의 포텐셜을 0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 그 기준점 레퍼런스 포인트 무한대에 놓여 있는 점전화 Q를 R이라고 하는 어떤 지점까지 끌고 오는데 우리가 외력이 한 일은 W는 Q times VR이라고 하는 지점, 마이너스 무한대 지점에서의 포텐셜은 0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일은, 외력이 한 일은 W는 Q times R 지점에서의 포텐셜이 됩니다. 혹은 이 R 지점, 전압 집단이 놓여있는 좌표의 원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포텐셜은 그 1을 전하량으로 나눠준 단위 전하당 한 일이 포텐셜이다, 전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그림상에 이렇게 전하가 Q1, 점전하가 Q1, Q2, Q3가 좀 멀리 떨어져 있네요. 이러한 그 점전하를 어떤 한 지점 어떠한 로컬한 지점으로 끌고 올게요, 제가. 먼저 이제 Q1이라고 하는 전하를 내가 어떤 좌표의 원점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까지 끌고 오는데 한 일이 얼마일까요? 이때 R1까지 끌고 오는데 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W는 한 일은 Q 타임스 전위가 되는데 이 전위가 없잖아요. 이 경우에 이 Q1, Q2, Q3는 모두 무한대 지점에 있다라고 하면 이때 전화 하나를 끌고 오는데 한 일은 0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두 번째 전화를 이렇게 끌고 왔을 때 두 번째 전화 Q2의 위치 포지션이 R2라고 하고 R1과 R2 사이에 상대적인 거리가 R1, 2라고 하면 이때 내가 Q2를 끌고 오는데 한 일은 얼마일까요? Q2를 끌고 오는데 한 일은 이때는 전위가 있나요? 있죠. 왜냐하면 Q1이 만드는 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Q2를 끌고 오는데 한 일은 Q2 times Q2 지점에서의 전위, Q2 지점에서의 전위인데 누가 만든 전위냐면 바로 Q1이 만든 전위입니다. Q1이 만든 전위. Q1이 만든 전위를 제가 V1이라고 할게요. V1에 의해서 이 R2 지점에서의 전위가 되니까 요 놈은 뭐냐면 Q2 times V1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1 그래서 R12 분의 Q1 Q1이 만드는 요 지점에서의 전위가 V1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전위를 근처 Q1하고 Q2 근처까지 끌고 오는데 한 일이 얼마냐면 이때는 Q3 곱하기 Q1이 만드는 전위하고 Q3라고 하는 지점에서 Q1에 의한 전위하고 Q2에 의한 전위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Q3의 위치를 R3라고 하면 R1과 R3 사이의 상대 좌표를 R13, R2와 R3 사이의 상대 좌표를 R23 이렇게 두면 이때 Q3를 끌고 오는데 한 일은 Q3 times 그 지점에서 Q3가 위치한 지점에서 Q1이 만드는 전이 V1 그리고 Q2가 만드는 전이 V2의 합입니다. 왜냐하면 포텐셜은 중첩의 원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놈은 뭐냐면 Q3 times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Q1이 만드는 전이 R13분의 Q1 더하기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Q2가 만드는 전이 R23분의 Q2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세 개의 전화를 끌고 오는데 한 일을 다 더해주면 그거는 W1 더하기 W2 더하기 W3가 되고 요 놈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12 분의 Q1 Q2 더하기 R13 분의 Q1 Q3 더하기 R23 분의 Q2 Q3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무의 n개의 전화를 끌고 오는데 한 일을 계산을 해보면 그놈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sum over i를 1에서부터 n까지 그 다음에 j를 1에서부터 n까지 다 썸메이션을 하고 ri j분의 qi qj가 되는데 이 그림에서 이 세 개의 전화의 예제에서 보면 지금 이 예제는 뭐냐면 뒤에 있는 J라고 하는 인덱스는 항상 앞에 있는 인덱스보다 크죠. 1, 2. 뒤에 있는 놈이 크죠. 1, 3. 뒤에 있는 놈이 크죠. 2, 3. 뒤에 있는 놈이 크죠. 그래서 J라고 하는 인덱스는 i번째 인덱스보다 큰 놈만 우리가 카운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RIJ분의 QI, QJ. 그래서 J가 항상 i보다 크게끔 카운팅을 하면 그게 n개의 전화를 끌고 오는데 한 일이 됩니다. J가 i보다 크다는 그거를 주기 싫으면 저희가 J는 i보다 크다는 거를 주지 않고 그냥 J하고 i가 다르다. 작아도 괜찮은데 다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두 번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1, 2 하고 2, 1을 다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으면 넣어도 됩니다. 넣는데 대신에 그건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반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one half를 넣고 j는 i보다 크다는 대신에 j하고 i가 다르다라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 놈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이 QI는 첫 번째 I 번째 썸메이션에 넣고 나머지 텀은 J에 대한 썸메이션에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IJ QJ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J는 I하고 다르기만 하면 된다는 조건을 쓰고 싶으면 이건 두 번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1, 2하고 2, 1을 다 더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중으로 중복돼서 계산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제가 그럼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얘는 W for n 차지에 대해서 n개의 전화를 끌고 오는데 한 일은 1 half sum over i 1에서부터 n까지 qi times 요 놈은 뭐냐면 i번째 위치에서의 포텐셜인데 그 i번째 위치에서의 포텐셜은 누가 만드는 포텐셜이냐면 i번째 위치한 전하 자체는 자기 자신이 포텐셜을 못 만들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 전하들이 만든 포텐셜의 개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그 n개의 전하를 끌고 오는데 한 일은 n개의 전하 시스템, 전하계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n개의 전하계에 저장된 에너지는 W는 1 half sum over I, QI, V, RI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전위, 포텐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요거를 세 개의 전하로 이루어진 이 시스템에 저장된 에너지가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요걸 이제 포텐셜의 관점에서 보면 요 놈은 n이 3인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sum over I 1에서부터 3까지 QI, VRI니까 얘는 1 half Q1, VR1 더하기 여기 이제 I가 2일 경우 Q2 times VR2 더하기 Q3 times VR3에 라고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이때 V1은 뭐죠? VR1은 R1 지점에서의 포텐셜은 Q2하고 Q3가 만드는 포텐셜이죠. 그래서 VR1은 Q2하고 Q3가 만드는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4파 엡실론 0분의 1에 R12 분의 Q2 더하기 R13분의 Q3 이해하셨나요? 그럼 VR2는 뭐죠? R2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전위는 Q1과 Q3가 만드는 전위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4파 엡실론 0분의 1에 R12분의 Q1 더하기 R23분의 Q3 그게 2라고 하는 위치에 놓인 전위. 그 다음에 VR3라고 하는 위치에 놓인 전위는 R3면은 여기에 요 지점에서의 전위는 Q1하고 Q2가 만드는 전위. 그렇죠? 그래서 그놈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13분의 Q1 더하기 R23분의 Q2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Q1, V의 R1, VR2, VR3를 다 더해주고 그놈을 2분의 1로 딱 나눠주면 그 값이 요 놈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이렇게 카운팅한 거는 더블 카운팅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2분의 1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요 결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n개의 점전하게 저장된 에너지에 대한 일반식은 이렇게 쓰면 되고 그때 i번째 지점에서의 포텐셜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불연속 전하 분포에 의해서 n개의 전하 시스템에 저장된 에너지를 계산할 때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전하 분포가 연속적인 전하 분포가 되는 경우에는 요 썸메이션이 적분으로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곱하기 Q라고 하는 게 점전하 집단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연속적인 분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DQ라고 하는 전하 요소를 구하고 그놈을 모든 전하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연속적인 전하 분포가 됐을 때는 적분 형태가 되고
DQ라고 하는 그 전하 요소는 이게 공간이 3차원 공간이면 밀도 곱하기 최적. 그래서 rho times d tau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여기 2차원 면에서 분포가 되어 있으면 rho d tau가 아니라 시그마 면전화 밀도죠. 시그마 times dA 뭐 1차원 상의 전화 밀도를 계산한다고 하면 뭐 램다의 dl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는 제가 3차원인 경우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로라고 하는 전화 밀도는 가우스의 다이버전스 미분형, 가우스의 미분형을 보면 다이버전스 전기장은 엡실론 제로분의 로가 되니까 로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다이버전스 2 요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고 엡실론 제로는 적분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면 되고 그래서 2 times 2분의 엡실론 제로 곱하기 이거의 적분형 divergence 2의 v d tau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벡터의 divergence 공식을 쓰면 a라고 하는 벡터 곱하기 f라고 하는 스칼라를 divergence를 취해주면 요 놈은 divergence 벡터의 f 더하기 a 벡터 divergence의 gradient f 요거하고 같습니다. 이 벡터 공식을 써주면 우리가 divergence 이 벡터는 요거를 지금 파란 라인과 같은 거죠. 요 놈을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이 divergence VE 마이너스 전기장 벡터 E dot gradient potential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 놈은 얘 빼기 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ivergence potential VE 마이너스 E dot gradient potential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놈은 근데 gradient potential은 전기장이는 마이너스 gradient potential이니까 요 놈은 뭐냐면 E dot 마이너스 E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E 스퀘어 전기장의 제곱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제가 이 divergence의 적분형을 보면 어떤 벡터의 divergence를 취하고 그놈을 최적 적분한 놈은 그 벡터를 최적을 둘러싸고 있는 그 벡터의 면적 적분과 같다는 게 가우스 법칙이니까 divergence의 어떤 벡터의 divergence를 최적 적분을 하면 첫 번째 항이죠. 그놈은 뭐냐 하면 요 벡터의 면적 적분과 같다. 그 최적을 둘러싼 요 벡터의 면적 적분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항 divergence VE의 최적 적분은 VE.DA를 VE를 면적 적분 .DA로 면적 적분한 것과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그 전하 분포가 그 연속적으로 분포된 그런 전하 집단에 저장된 에너지는 이러한 결과와 같습니다. 2분의 엡실론 G로 VE.dA 이게 면적 적분 더하기 이 전기장의 제곱을 최적 적분한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식에서 우리가 이제 최적이라고 하는 요 최적 적분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전하가 존재하는 최적에 대해서 우리가 최적 적분을 한 건데 사실은 이 최적이라고 하는 건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확장을 해도 이 식은 성립해야 됩니다. 그죠?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그냥 어차피 0이니까. 그랬을 때 내가 그 볼륨을 확장한다는 얘기는 무한대로 제가 보냈을 때, 이 최적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최적은 이제 R3승에 비례하니까 최적을 무한대로 보낼 때 전기장인 경우는 이제 R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거죠. 그럼 전기장은 일반적으로 R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은 R분의 1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면적이라고 하는 건 4파이 R제곱이니까 R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제 R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파워를 카운팅을 하면 요 V 포텐셜은
포텐셜은 R분의 1, 전기장은 R제곱분의 1, 그리고 요 면적은 R제곱에 비례하니까 그 놈을 카운팅을 하면 파워 카운팅만 해주면 이게 R제곱분의 1하고 R제곱은 서로 캔슬되고 R분의 1이 되니까 그때 R이 무한대로 아주 최적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요 첫 번째 항은 0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식은 이게 0으로 되고 그때 이 볼륨의 의미는 뭐냐면 볼륨은 모든 공간을 다 포함했을 때 모든 공간을 다 포함했을 때의 볼륨과 같다라고 우리가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 최적이 어떤 최적이냐면 모든 공간을 다 인타이어 스페이스를 카운팅을 하면 요 면적적 부는 일반적으로 0이 되고 그리고 그때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엡실론 0분의 all 스페이스에 대해서 전기장의 제곱을 적분한 결과와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 예제 2-8은 뭐냐면 총 전하가 스몰 큐고 반지름이 R인 구껍질 스피리컬 쉘이 전하가 총 전하 Q가 유니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이때의 정전기 에너지를 구하라.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 2분의 1 VDQ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이 V는 2분의 1 VDQ 요거를 쓸 수도 있고 조금 지금 배웠던 2분의 엡실론 0 all 스페이스의 전기장의 제곱을 전체 최적적 분으로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보면 얘는 2분의 1에 이때 이제 DQ는 면적분을 해주는 거죠. 면전화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되기 때문에 시그마 DA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그때의 포텐셜은 뭐냐면 그 스몰 r이 라지 r인 이 표면에서의 포텐셜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표면에서의 포텐셜. 근데 구껍질인 경우에 전하가 구껍질에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이미 포텐셜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때 면전화 밀도 시그마는 4파이 r 제곱분의 q가 될 테고 그때 구껍질의 전위를 계산해주면 구껍질 안쪽에서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q 곱하기 r분의 1 항상 구껍질 안쪽에서의 전위는 일정하고 스몰 r이 라지 r보다 큰 영역에서는 r분의 1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포텐셜은 경계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경계가 어디냐면 스몰 r이 라지 r인 곳에서 연속 그게 라지 r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포텐셜은 경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포텐셜을 계산을 해주면 이 포텐셜은 4파이 엡실론 0 라지 r분의 q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R인 지점에서 라지 R인 지점에서의 포텐셜은 4파이 엡실론 0 라지 R분의 Q 칸스탄트가 돼서 적분 바깥으로 뽑아내고 그게 2분의 1하고 결합돼서 얘는 4파이가 아니라 8파이가 되는 거고 시그마 DA 표면에 있는 모든 전하 밀도를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Q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 결과는 8파이 엡실론 0 분의 1에 곱하기 라지 R분의 Q 제곱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전하 Q가 고르게 스몰 q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구껍질에 갖는 정전기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두 번째는 전기장으로부터 구하는 방법인데 포텐셜을 알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전위를 구했으니까 전기장은 구껍질 안에서는 0이고 구껍질 바깥에서는 스몰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전기장이 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안쪽에서는 전기장이 없으니까 뭐 이 적분값은 0이 되겠고 전기장이 존재하는 구간은 이 바깥에서부터 존재하죠. R 바깥에서부터 모든 공간까지. 그래서 이놈은 뭐냐 하면 요 놈만 쓰면 되죠. R 바깥에서의 전기장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Q 그리고 R 제곱분의 1 그것을 제곱을 해준 거니까 얘는 2분의 엡실론 0 곱하기 4파이 엡실론 0 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R 제곱분의 Q는 적분 안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R 제곱분의 Q의 제곱 그게 이제 전기장의 제곱이고
요 d 타우는 뭐냐면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가 그 볼륨 엘리먼트 d 타우가 되는 거고, 이때 요 세타에 대한 적분과 파이에 대한 적분은 고체 d 오메가죠. 그 다 적분해지면 얼마라고 했죠? 4파이. 4파이가 되고, 이게 그 구껍질 바깥에서는 전기장이 존재하니까 구껍질 바깥에서는 라지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만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걸 적분해주면 여기가 R4승이 분모했고 R제곱이 분자였으니까 R제곱을 분의 1을 적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그 결과가 8파이 엡실론 0 분의 1에 R 라지 R분의 Q제곱.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나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나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이제 요거 이 문제를 풀 때 몇 가지 이제 조금 유의사항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점전화 두 개가 있는데, 점전화 두 개 R1, Q1하고 Q2가 만드는 시스템에서의 정전기 에너지는 2분의 1에 Q1 at VR1 더하기 Q2 at VR2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VR1은 뭐냐면 R1인 지점에서의 전위는 Q2가 만드는 거고, R2라는 지점에서의 전위는 Q1이 만드는 거니까 VR1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1 2분의 Q2, VR2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R1 2분의 Q1.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요거를 대입해주면 최종 결과는 이 두 개의 점전화 Q1하고 Q2가 만드는 이 시스템에 저장된 에너지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1 2분의 Q1 Q2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제 만약에 Q1은 양전하고 Q2는 음전하, 크기가 같은 그 부호만 다른 양전하, 음전하라면 이 정전기 에너지를 계산해주면 음의 정전기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전기 에너지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전하 부호가 반대면 음수 값을 갖겠죠, 뭐. 근데 제가 요 놈을 가지고 그 전화 분포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예를 들면 그 전 연속 전화 분포의 문제로 요거를 접근을 할 때는 지금 두 번째 식을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식을 쓰는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이 경우는 뭐냐 하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제곱을 해주면 항상 양의 값이잖아요. 이 양의 값을 갖고 최적도 항상 양의 값이기 때문에 요 결과를 계산해 요 식을 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전기 에너지가 항상 0보다 클 때 이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결과를 보면 모순이 좀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이제 불연속 전화 분포인 경우에 요거는 뭐냐면 요 지점에서의 포텐셜을 계산할 때는 각각 그 지점에 놓인 전하를 뺀 의미죠. 그 지점에 놓인 전하가 만드는 포텐셜을 뺀 거고, 연속 전하 분포로 우리가 정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모든 전하가 만드는 전위를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두 개의 전하가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요 식은 연속 전하 분포는 이 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식이 맞냐면은 요 점전하가 만드는 이 식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때는 사용하면 안 되고, 요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이 점전하를 취급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 전화 분포를 할 때는 뭐 이 식을 쓸 수도 있고 요 식을 쓸 수도 있다. 두 식이 같다는 걸 지금 국껍질에서 표면 전하가 연속적으로 전하 밀도가 시그마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는 두 식이 다 같은 결과를 줬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연속 전하 분포가 아니고 하나의 전하가 놓여 있는 경우, 포인트 차지인 경우는 Q라고 하는 전하가 원점에 놓였을 경우에 그 전하가 만드는 전하 밀도는 델타 펑션이라고 했죠. Q times 델타 Q가 이 전하 밀도고, 점전하가 만드는 전하 밀도는 항상 델타 펑션에 비례하고,
이때 이 얘기는 뭐냐면 R이 0인 지점에 전하가 놓여 있으면 그때 전하 밀도는 그 지점에서는 무한대. 그 다음에 이 지점을 조금 벗어난 곳에서는 0. 그게 이제 델타 펑션의 의미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접근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럼 로 VD 타우로 이거를 계산해 보면 로는 점전화가 만드는 전하 밀도는 Q 타임스 델타 Q. 그리고 이제 포텐셜은 일반적으로 점전화가 만드는 포텐셜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분의 Q. 그걸 이제 모든 볼륨에 대해서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얘는 정리를 해주면 그 앵글 적분은 사인 세타 디 세타 디 파이는 4파이 뭐 이렇게 나올 테고, 근데 나머지 칸스탄트한 놈은 바깥으로 다 빼주면 얘가 2분의 q 곱하기 2분의 q 제곱 곱하기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요 솔리드 앵글이 만드는 적분은 4파이, 남는 거는 이제 r에 대한 적분은 d3승. 내가 이제 요 솔리드 앵글이 만드는 표면 적분을 끝냈기 때문에 델타 3승은 이제 그냥 델타 1승에 대한 적분만 하면 됩니다. 이미 그 앵글에 대한 적분을 맞췄기 때문에 4파이가 되는 순간에는 델타 펑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이 있고 여기 r 제곱이 있으니까 분자에 r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 r에 r 곱하기 r의 dr. 그래서 dr을 0에서도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요 놈은 델타 펑션 곱하기 r이니까 얘는 계산을 하나만 하나 0이죠. r 타임스 델타 r을 0에서도 무한대까지 하니까 r이 0인 데서만 살아남고, 요 놈은 그때 r은 0이니까 요 적분값은 그냥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차지 하나가 만드는 정전기 에너지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연속 전하 분포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기장으로 계산해주면 좀 모순이 생긴다고 했죠. 전기장으로 계산을 해주면 전기장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 제곱분의 q, 그놈을 갖다가 이제 최적 적분을 다 해주면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발산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식으로 쓰게 되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왜 다르지? 두 개가? 사실은 이 식이 맞는데 두 번째 식은 왜 안 나오지? 두 번째 식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맞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식을 그 유도했을 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최종식에서 이게 R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첫 번째 식은 볼륨을 무한대로 하면 첫 번째 식이 0이 된다고 했는데, 요 식을 얻기 바로 직전 단계의 식이 어떤 거였죠? 직전 단계의 식이 바로 요 식이었습니다. 그죠? 요 식 divergence VE를 그 최적 적분하면 이 VE에 대한 면적 적분과 같다는 것을 써서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거꾸로 이제 다시 요 식에서 이제 다시 돌이켜 보면 우리가 그 divergence VE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전기장어 포텐셜이 다 R만의 함수로 주어지게 되면, 어떤 벡터가 R만의 함수로 주어지게 되면 divergence A는 이렇게 씁니다. R 제곱분의 1에 R에 대한 미분만 해주면 되잖아요. R 제곱 그리고 R 번째의 성분. 그래서 이것도 다 R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 보면 얘는 우리가 점전화인 경우, 점전화가 만드는 포텐셜,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을 다 알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R 제곱분의 1에 DDR에 R 제곱 곱하기 V2의 R 성분이 바로 요겁니다.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분의 Q,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 제곱분의 Q.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요 놈을 점전화인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여기 r제곱이 있고 여기 r3승이 있으니까 r분의 1을 미분해 주는 거잖아요. r분의 1을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 나오고, 여기 r제곱분의 1하고 결합을 해주면 마이너스 r4승분의 1이 나오고, 여기에는 플러스 전기장의 제곱은 플러스 r4승분의 1이 나오죠. 그리고 그 비례상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죠? 요 놈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것만 계산해주면은 그 모순이 생기는데, 우리가 점전화인 경우에는 점전화만 취급을 할 때는 이 식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식을 0으로 만들면 안 되고
요 놈을 갖다가 0으로 만들면 안 되고 요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이제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점전화만 딱 계산을 할 때는 요 두 번째 식은 점전화만 계산을 할 때는 올바르지 않고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힘, 벡터, 전기장, 그다음에 전위 이거는 다 중첩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Q1이 만드는 힘, Q2가 만드는 힘이 있으면 전체적인 힘의 합은 Q1 F1 더하기 F2. 전기장 Q1이 만드는 전기장, Q2가 만드는 전기장이 있으면 전체 전기장은 두 놈을 더해주면 되고 Q1이 만드는 전위, Q2가 만드는 전위가 있으면 그 전위도 토탈 전위는 각각의 전위를 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전기 에너지인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인 경우는 중첩의 원리가 가능하냐?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장의 제곱은 두 개의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이 있으면 그 토탈 전기장은 E1 더하기 E2입니다. 그죠? E1 더하기 E2의 제곱을 해주면 요 놈은 E1 제곱 더하기 E2 제곱 더하기 2 times E1 E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놈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E1이 만드는 정전기 에너지, 그다음에 Q2가 만드는 정전기 에너지가 있는데 Q1이 만드는 정전기 에너지 합하고 Q2가 만드는 정전기 에너지 합이 전체 정전기 에너지의 합이 아니고 그 간섭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까지 합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W는 W1 더하기 W2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힘, 전기장, 전위는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정전기 에너지는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섯 번째 강의로 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